안녕하십니까. 신용평가회사 나이스 DMB 예스사업실의 전상무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사회부문의 주요 항목을 알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배구조 부문 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신용평가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그 신용평가 등급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저희가 이 신용평가와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한 60, 70%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고 차입금 의존도가 낮고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그 ESG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지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현재는 ESG 평가로 이 거래를 중단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초기 단계라서 확산 단계라서 지금 ESG 수준이 어떻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단계라서 ESG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좀 이 피해를 받으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향후에는 아마 대기업들도 ESG 평가도 신용평가와 마찬가지로 이 등급화해서 좀 업체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경영진 분들이나 이제 담당자 분들께 어떻게 하면 ESG를 잘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앞서 이제 말씀드린 환경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온실가스 배출량, 그다음에 뭐 에너지 사용량, 물 사용량 이런 이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 부문 같은 경우는 인권, 노동, 그리고 이제 상거래 관련 법률 이런 법률 준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배구조는 좀 대기업하고 중소 중견기업하고 좀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구조가 상장사는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나 이제 이사회 독립성 이런 감사 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 지배구조 이슈보다는 윤리 경영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에코바디스나 RBA 이런 데서는 아예 공급망 평가할 때는 기업 지배구조 부분은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U 공급망 실사법에서도 공급망에 대한 환경이나 인권 실사 위주로 되어 있지 뭐 지배구조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급망 중소 중견기업이 이 G 부분을 대하실 때는 윤리 경영 이슈 위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이 근본 코칭 서비스에서도 기업의 지배구조, 뭐 정보 공시, 관리 시스템이나 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나 진단을 하고는 있는데 중소 중견기업 분들에게는 좀 낮은 가중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배구조 항목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 중견기업들은 뭐 크게 이제 중요한 이슈들은 아직은 아닌데 뭐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나 좀 알고 계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넘어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설명드릴 부분은 ESG에 특화된 CEO 메시지. 사회 부분에서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목표나 이런 사회적 목표나 이런 걸 설립하실 때처럼 대기업이나 공공기업 홈페이지 가시면 많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사업계획서 내에 혹은 이제 신년사 내에 이런 이제 ESG와 관련된 메시지가 대표이사님이 던지기 있으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근거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목표, 사회 목표, 뭐 CEO 목표, CEO의 ESG 메시지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대표님 인사말에 한번 넣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편리하게 평가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시입니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환경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공시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중소 중견기업들은 좀 준비하기 어려우시죠. 다만 이제 대한상의도 그렇고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 혹은 이제 지금 저희랑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SK CNC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이제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이 쉽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부분들 도움을 받으셔서 중소중견기업 분들도 쉽게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좀 발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정책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좀 같이 발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좀 데이터 값을 온실가스나 이제 에너지 같은 데이터 값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그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업의 리스크 식별인데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SG적인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과연 식별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지속가능경 보고서에는 대부분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이 없다 내부적으로 하시면 그런 건 있으실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들을 내부적으로 이 기한 올리신 거 있으면 그런 거 내주셔도 평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뭐 산업 재발생 이런 것들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ESG 위원회 설치거든요. 회사 ESG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그 독립된 이제 조직 기구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데, 아마 중소기업들은 인력도 부족하고 하셔서 준비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뭐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그 경영진들, 그다음에 뭐 기획이나 총무부서 중심으로 해서 TFT식으로 운영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 조직은 좀 가급적이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ESG,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환경이나 사회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KPI로 목표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KPI는 가급적이면 양적인 수치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를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건설업 이런 데는 뭐 무사고 달성 이런 게 KPI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공시까지 하시면 베스트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실 법률상으로 이제 2조 원 이상 상장 기업의 의무화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이 독립적인 감사 조직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이제 부패, 그다음에 이제 윤리 위반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견 기업분들도 감사실 등의 이제 조직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것을 좀 공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뭐 증빙 자료로는 감사 관련 부서가 독립적으로 있다라는 조직도, 그리고 뭐 내부 규정 이런 거 내주시면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중견기업은 이제 기업 지배 구조보다는 윤리 경영 이쪽이 이슈가 되고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평가기관에서도 지배구조, 공급망에 대해서 지배구조 평가는 안 하더라도 윤리경영은 뭐 따로 카테고리를 넣든 아니면 뭐 사회 쪽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든 윤리경영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CEO의 ESG 메시지, 앞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이제 윤리현장이나 준법경영 선언문 이런 것도 이제 타 기관들, 저희가 좀 많이 팁 드리는 게 발전소들이 잘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발전 자회사들이. 그래서 발전소 홈페이지 가시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좀 작성을 하시거나 이미 작성된 내용들 저희 쪽에 제시해 주시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배포된 매뉴얼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 참고해서 준비 부탁을 드립니다. 윤리경영에 앞서 선언을 하고 정책을 구축하면 이제 실제로 시행이 들어가야 되겠죠. 시행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가 있을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긴 한데 꼭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제시를 하시면 다른 평가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배구조 쪽에 이 마지막 항목으로 이제 윤리 이슈 신고 채널입니다. 이거 글로벌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건데, 좀 유의를 하셔야 될 내용들은 제일 중요한 게 보복금지 규정이거든요. 신고를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 신변을 보호하거나 이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된 규정들을 저희 쪽에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신입사원 교육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우리 뭐 어디로 신고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 다 보내주실 필요는 없고 캡처나 아니면 발췌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윤리 신고 채널 이슈를 마지막으로 좀 이제 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근본 좀 프로그램이 기업의 이제 현재 ESG 수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지, 뭐 점수를 누가 잘 받냐 이런 내용들 판단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있을 법적 그리고 내외부 상거래적 이슈 이런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자료 위주로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나중에 좀 대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